안녕하십니까. 알아두면 쓸데있는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책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 인류를 구한 12가지 약 이야기입니다. 정승규라는 저자가 지었는데요. 이분은 역사에도 약에도 본인이 약사이셨으니까 전문 지식이 많았겠죠. 자,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약을 접하지 않은 분 있을까요? 인간이 질병과 고통에 대해서 예방책을 가진 게 언제부터 있을까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약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그러한 에피소드들, 그리고 약의 역사를 보면서 사회적인 변화도 많이 알게 되고 사회적인 형상도 오롯이 드러나게 되네요. 지금은 IT 시대를 지나서 BT 시대라 그러네요.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시대. 뇌과학과 바이오 기술이 발전을 하는 거죠. 20세기에 들었으면서 약은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사람의 생명은 늘어났어요. 고령화 시대에 들었었죠. 자, 이 장수가 복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어쨌건 살아있는 동안에는 건강하게 사는 게 맞지 않을까요? 실제로 의학이 발달하면서 인간 수명이 늘어났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우리가 살면서 약을 접하는 비율이나 빈도도 점점 늘어나죠. 이렇게 약이 분명히 인간의 생활 속에서 각종 분야에서 많은 위치를 차지하게 되어가고 있어요. 이 책은 우리 삶 속에서 역사상 중요한 약들이 있잖아요. 그 목차를 순서대로 구성을 했고요. 기본적인 약에 대한 지식들, 그리고 다양한 에피소드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현대의학의 지금 현재 어떤 방향들을 제시를 해놓고 있어요. 저자는 부작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했던 것을 좀 아쉬워하고 있기는 합니다. 자, 이 책을 보면서 저한테 가장 먼저 이렇게 다가왔던 부분, 기분 좋게 다가왔던 우연한 발견 있는데요. 인류가 발견한 20세기 최고 기적의 약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미생물학자였던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연구를 하던 도중에 항균 물질을 발견하고 싶어 하는데 잘 안 돼요. 1928년 여름 휴가를 떠나기로 하죠. 여름 휴가를 떠나면서 자기가 배양 접시에 포도상구균 배양 접시에 그걸 배양을 하고 있었어요. 휴가를 떠나면서 창문 닫는 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휴가가 끝나고 갔다 왔어요. 마침 자기 연구실 그 밑에 층에서 뭘 했냐면은 곰팡이 알레르기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창문 열어놓은 그 창으로 바람을 타고 이 곰팡이 포자들이 날아와서 포도상구균의 배양 접시 속에 앉아요. 플레밍이 갔다 휴가 후 쳐다보죠. 잘 재든 배양 접시 속에 이 곰팡이가 포도상구균의 배양을 방해한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뭐야 이게? 푸른 곰팡이 주변에 세균이 자라지 않아요. 여기서 페니실린이 발견이 되죠. 금방 쓰일 수는 없었어요. 이 페니실린의 발견이 그 속에 있던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불순물을 제거한 플로리와 체인이라는 세 과학자의 노력으로 이제 탄생한 페니실린, 인류의 생명을 살리죠. 1945년 이 세 명은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아요. 여기 멋있는 사진이 나와 있답니다. 알렉산더 플레밍과 체인과 플로리의 사진이에요. 기적의 약이었죠. 어제 차이나는 클래스를 보니까 마침 나이팅게일이라는 간호사가 생각나죠. 백의 천사. 크림 전쟁 시절이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의 사상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순수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이 사상자보다는 질병,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통계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마이신, 저 어릴 때 마이신이라고 불렀거든요. 이 항생제의 등장으로 인해서 인류의 생명을 가장 많이 구한 페니실린. 굉장히 위대한 약으로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답니다. 약이 역사와 함께 간다는 말이 맞나 봐요. 저는 우리가 배탈이나 설사가 나면 먹는 정노환이라는 약이 있잖아요.
이게 전 우리나라 약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러일 전쟁 때 일본 군인들이 배탈이 났는데 이걸 효과적으로 치료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본 사람들이 개발을 해요. 그리고 이름을 정노환이라고 해요. 왜냐? 러시아를 정벌하기 위해서 만든 약이라고 해서 정노환이라고 했다는 에피소드가 있네요. 책을 읽으면서 약을 주제로 한 역사책을 보는 느낌이라 그러면 맞을 것 같아요. 이 책은 12가지의 약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12가지의 약 한번 살펴볼까요? 처음에는 머리말로 해가지고 병이 있으면 약이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요. 세균을 물리친 항생제가 제1장에 나와요. 페니실린 얘기 나오죠. 그리고 모기의 위협에서 비롯한 말라리아. 그리고 네 번째는 순간의 호기심을 만든 중독제 환각제 이야기. 그리고 통증의 공포에서 사라지게 한 소염 진통제. 외과 수술의 혁명 마취제.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근육이완제. 다양한 효능을 가진 유익균, 요즘 유행하죠. 프리바이오틱스.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윤활유 비타민 B1.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스타딘. 심장 내 혈관을 지키게 하는 혈압약. 사랑의 묘약인 비아그라. 암 정복으로 가는 표적 항암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제가 또 여기서 흥미로운 걸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저는 피아노를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여기에 음악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사랑의 묘약 편에. 사랑의 묘약. 오페라거든요. 도니첼리의 오페라인데 여기에 나오는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란 아리아가 굉장히 유명해요. 상세 설명에 붙여 놓을 테니까 그건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스페인의 젊은 농부가 있어요. 네모리노라고. 그는 대농장주의 딸 아디나를 사랑하게 되죠. 사랑을 쟁취하고 싶지만 방법이 없어요. 어느 날 이 마을로 사기꾼 하나가 등장을 해요. 자기는 사랑의 묘약을 판다는 거예요. 이 젊은 농부인 네모리노는 깜짝 놀라죠. 알았다. 가서 사랑의 묘약을 사요. 그리고 대농장주의 딸 아디나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죠. 퇴짜 맞았어요. 사랑의 묘약요? 사기당했어요. 포도주였거든요. 또 다른 사랑의 묘약을 찾아요. 아디나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청혼을 해요. 근데 진짜 사랑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젊은 농부는 사랑의 묘약을 구하기 위해서 군대 입대하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했던 거죠. 비쌌나 봐요. 자신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저 아가씨를 쟁취하기 위해서 사랑의 묘약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비싼 돈으로 그 사랑의 묘약을 사요. 근데 마침 이 네오디모의 숙부님이 돌아가시면서 자기한테 엄청난 돈이 상속이 되는 걸 본인은 몰랐어요. 그리고는 대농장부를 찾아가죠. 어머? 이번에는 이 대농장주의 딸 아디나가 사랑을 받아들여요. 진심이 통했던 거예요. 어떤 약보다도. 이 네모리노의 이 사람은 사랑의 묘약의 탓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플라시보 효과였던 거죠. 결국 이렇게 해서 사랑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숙부가 남긴 유산 그리고 진정한 사랑, 이 사랑의 묘약의 내용 중에 일부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라는 아리아는 너무 유명해요. 이거는 한번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파트에 뭐가 나오느냐면요, 체험제라는 얘기가 나와요. 프로이드라는, 지금은 또 프로이드, 이 사람은 성욕은 인간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 에너지로 정의를 했고, 인간은 리비도라고 하는 성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체험제 설명을 하면서 과거에 가장 잘 알려진 체험제는 술, 그리스의 디오니소스 축제하고요, 로마의 바카스 축제에서는 술을 집단적으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으로 흥분을 하게 하는, 빠지게 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요힌비라는 체험제가 나와요. 아프리카의 어떤 관목의 껍질에서 추출했는데요,
스페인에서는 말 번식할 때 이거를 일부러 말에게 먹여요. 근데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발작을 일으킨다든지 해서 지금은 사용이 제한되어 있고요. 여기 소개된 것 중에 세 번째, 진노세이드. 우리나라 인삼에서 추출되는 성분이거든요. 인삼 중에서도 특히 백삼에서 추출이 되는데요. 여기에 RG3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정력 강화제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드레이크라는 게 있는데요. 네 번째로 지중해 연안에서 이게 분포되어 있어요. 이 맨드레이크는 성경에도 나와 있네요. 언니 레아가 있고 동생 라헬이 있어요. 언니 레아의 아들들이 맨드레이크를 발견해서 엄마를 갖다 주는 걸 보여. 라헬이 아이를 갖고 싶어요. 언니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언니가 맨드레이크 나도 좀 나눠줘. 레아가 제안을 해줘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내가 야곱이랑 동침할 테니까 그걸 허락하면 이 약을 줄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네요. 맨드레이크는 모양이 인삼하고 비슷하대요. 그래서 뽑을 때 속설이 비명을 지르면 죽는 거예요. 뽑기는 해야겠고 죽기는 싫고 개를 한 마리 데리고 와요. 개를 묶어서 맨드레이크 뿌리하고 이렇게 묶어요. 그리고는 귀를 막고 저 멀리서 개를 불러요. 그럼 개가 온갖 힘을 다해서 그 뿌리를 뽑아오는 거죠. 개를 죽이더라도 체험제를 얻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했네요. 한때는 코뿔소 뿔이라든지 해고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험제로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아니죠.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심리적인 요인이 많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마취제에서 항암제, 고통과 두려움을 없애주는 여러 가지 약들. 되게 흥미로운데요. 여기 적혀 있는 거 보면은 진시황이 수은 중독으로 사망을 했다는 것과 흙 속에서 결핵치료제를 발견했다는 이야기. 수면장애 치료제로 했던 GHB. 외과 수술을 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됐대요. 마취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피는 철철 나고 마취는 안 돼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외과 수술의 스피드, 속도였던 거죠. 속전속결로 수술을 해야 됐다는 그런 얘기. 염색에서로 시작했던 독일 바이엘 제약, 마이클 잭슨이 사망한 프로포폴, 협심증 치료제였던 게 비아그라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처음엔 협심증 치료제로 화이자라는 회사에서 이거를 개발을 하는데 이걸 임상 실험을 하는데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발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처음에는 별스럽지 않게 넘어가다가 거기에 올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 협심증 치료제가 아니라 발기부전 치료제로 작전을 바꿔요. 성공을 해요. 비아그라가 만들어졌죠. 임상 실험을 하던 사람들한테 그 약을 거둬달래요. 안 준대요. 자기들 사용하려고 그랬나 봐요. 이래서 1998년 비아그라가 발명이 되고 이게 효과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되기부터 화이자는 세계 인류 기업으로 급성장을 해요. 주가가 천정부지로 솟아올랐죠. 비아그라 얘기도 여기 남성들의 고민을 해주는 그 얘기도 여기 나와 있답니다. 발기부전의 사실 원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음주 이건데 원인은 혈관이 나빠서 그렇게 생겼다고 그러거든요. 비아그라와 시알레스 먹고 난 뒤에 한두 시간이면 혈중 최고 농도에 도달해서 비아그라는 3시간, 시알레스는 4시간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적혀 있어요. 시알레스 같은 경우에는 용량을 5ml 정도로 하면은 탈모 치료제로도 쓰인다는 얘기도 저는 흥미로웠네요. 지금은 더 좋은 약들이 나와서 더 좋은 치료제가 많이 있겠지요. 약 이야기, 인간의 역사 이야기, 고통 없이 주어진 우리 삶의 고령화 시대에 유용한 지식으로 쓰였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이네요. 인류를 구한 12가지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유용한 지식들로 가득 차기를 바라본답니다. 자, 다음번 책 이야기로 만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자, 다음번 책 이야기로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